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강그룹 베네피플 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EVP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주제가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소주제는 내 몸을 살리는 비타민, 미네랄, 흡수에 주목하라 이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첫 번째, 아이고, 번호가 지금 이렇게 잘못됐네요. 첫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아무리 먹어도 계속돼서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되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족 시, 비타민, 미네랄 부족 시 생기는 질병과 증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을 비교를 해봤고요. 다섯 번째로 권장 섭취량, 그리고 상한 섭취량의 기준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자, 비타민이라는 거, 혹시 비타민과 미네랄이 뭔지 정확히 설명이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사실 비타민은 그냥 비타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네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이전에 비타민 하면 떠오르는 건 레모나씨, 미네랄 하면 떠오르는 건 생수, 였던 1인이었습니다. 네. 우선 비타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유기화합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체내에서 거의 합성되지 않고요. 외부 섭취가 반드시 필요한 거. 그 비타민이 하는 역할은 에너지 생성, 피로 회복, 그리고 신경 기능, 면역, 뼈 건강, 항산화, 혈액 균형 이런 것들을 하는데 즉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바로 에너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비타민이 있어야지만 몸속에 그 에너지 공장,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이 제대로 잘 돌아갑니다. 그 자동차도 기름만 있다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엔진 오일도 필요하고 배터리도 필요하고 또 뭐 냉각수 뭐 이런 것들이 그 보조 시스템들이 다 필요해요. 우리 몸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슬라이드 하단에 보시면 수용성과 지용성 이렇게 두 가지로 비타민은 크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 비타민인데 몸에 오래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비타민 B군은 에너지와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쉽게 피곤하고 또 무기력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저희 PM 제품에서는 액티바이즈잖아요. 식사를 하시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위에 어떤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액티바이즈를 드시고 나면서 트림을 하세요. 그러면서 속이 편하다는 분들이 많으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와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라고 하는데 어, 비타민 A는 눈, 점막 건강, 저희 베타카로틴이 파워 칵테일이 들어있죠. 그다음 비타민 D, 뼈 성장과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요. 비타민 E, 항산화, 비타민 K, 혈액 응고 이렇게 저희 제 수치와 리스토레이트에 다 들어있는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미네랄, 이번에 미네랄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사실 익숙한데 미네랄은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네랄은 몸속의 균형을 유지하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생체 내에 존재하는 무기질 원소예요. 근데 체내에서 거의 합성되지 않아요. 비타민처럼 외부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분 균형, 신경 균형, 근육 균형, 혈압 균형 이렇게 몸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단순하게 살과 뼈만 있는 게 아니고 몸속에는 계속 전기 신호가 이렇게 오가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고 그런 신경 전달이 되는 거 이렇게 모두가 다 미네랄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미네랄이 다량 미네랄이 있고 미량 미네랄이 있어요. 근데 다량 미네랄은 몸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 미네랄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비교적 많이 있는 필요한 미네랄인데 그래 많다고 해도 사실 미네랄은 인체에서 4%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다량 미네랄이 3.5%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몸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고 칼슘은
단순히 뼈만이 아니라 근육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음. 그 칼륨은 붓기 혈압 균형, 나트륨은 수분과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 우리가 되게 예민해져요. 몸이 예민해지고 또 붓기도 하고 피곤하거나 또 쥐가 또 자다가 잘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좀 긴장감이 많이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우리가 미량 미네랄이라는 거는 사실 아주 극소로 필요한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0.5% 정도라고 합니다. 양은 굉장히 적게 필요하지만 몸의 전체 시스템에 굉장히 큰 역할을 주고 있어요. 아연, 크롬, 셀레늄, 철 이런 등등이 있는데 구리, 망간, 크롬, 요오드까지. 아연은 회복과 면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크롬은 혈당 균형. 그다음에 셀레늄은 항산화와 세포 보호. 셀레늄 하면 노화 방지에 셀레늄을 또 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철은 산소 운반과 활력에 또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구 그림 보이세요? 전구 그림을 한데도 의미가 제가 있는데 전구가 있는 것처럼 스위치를 켜야지 우리가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은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회복하고 또 면역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스위치를 탁 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몸은 한 가지 영양소만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우리 몸은 단순히 칼로리로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서로 협력하면서 유지되는 그런 정교한 인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타민과 미네랄, 그러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제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예요. 비타민 B군 에너지 생성을 시키고요. 철은 산소 운반, 마그네슘 에너지 대사.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는 사실 힘을 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그런데 배부르게 먹는데도 에너지가 안 나요. 어, 먹었는데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몸속의 영양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엔진 오일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파워 칵테일하고 액티바이즈가 그 부족한 엔진 오일을 대신해주는 영양소가 또 가득 들어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력 업이에요. 몸은 매일매일 스트레스, 피로, 이런 거, 염증, 이런 것들과 매일 열심히 싸워주고 있어요. 그쵸. 우리 몸은 낮 동안에는 그렇게 손상이 되고 또 밤이 되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을 시작을 해요. 회복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 균형업인데요. 우리 몸은 항상 그렇게 항상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라든지 혈당, 수분 균형, 그리고 신경 안정, 근육의 어떤 이완 등의 그런 게 모든 밸런스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영양소로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음, 다 어디 들어있는지 아시죠? 예, 제품 리스토레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이 아무리 먹어도 왜 자꾸 결핍이라고 해요? 난 많이 먹는데, 잘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영양 결핍이야. 라고 하면. 그런데 현대인의 영양 결핍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 우리가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디저트 또 먹고, 요즘에 두쫑크도 먹고, 버터빵도 먹고, 다 먹어요. 근데 왜 결핍일까요? 첫 번째로 먹지 못해서, 근데 먹지 못해서 뒤에는 제가 그거를 다 알았다가 지웠는데, 먹는다고 착각해서, 먹긴 먹는데, 먹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현대인이 먹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잘 먹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쁜 현대인들은 식사를 대충 때울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저도 사실 그렇고요. 편의점 음식 또는 배달앱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너무 편리해졌어요. 젊은 친구들은 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인스턴트 음식 또는 화학 조미료가 너무 많이 첨가된 음식을 자꾸 먹으면 어, 그렇게 되면 건강해질 수는 없겠죠.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는 부른데 몸은 지치는. 어, 칼로리는 되게 충분하게 먹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많이 먹었는데 영양 밀도는 사실은 부족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결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가 제 딸이 중학생인데 5대 영양소 이런 걸 배워서 자기가 막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라고 하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이거 한번 잠시 보실게요. 이거는 타임즈인데 1992년 타임즈 메인 커버에 비타민의 실질적인 힘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기사 내용에는 매일 90여 가지의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안에는 60여 가지 미네랄과 16가지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양소 전부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섭취하더라도 그 양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영양 부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으로 우리가 배를 채우는 거는 사실 쉬워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세포에 질 좋은 밥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였죠? 어. 그리고 먹지 못하는 이유가 먹긴 먹는데 인스턴트 섭취를 내가 영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하나. 두 번째는 토양의 오염으로 먹긴 하지만 채워지는 정도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다른 요 슬라이드가 요거는 우리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 저희 베네피프 팀에서 읽었었는데 4월에 그걸 읽으면서 줄을 그은 부분입니다.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일, 야채, 곡물에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양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먹는 양에 상관없이 인간을 굶주리게 한다. 그리고 오늘날 자신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미네랄 성분을 갖고 있는 과일과 야채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미네랄이 또 부족하면 비타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말도 되어 있죠.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걸 또, 네,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먹어도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먹었어요. 먹어서 조금 채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먹는 것보다 흡수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도 몸 안으로 들어와야 진짜 내 영양이 되죠. 내 위장관의 기능이 좋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무턱대고 영양제만 계속 양만 늘린다고 좋아질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또 비유를 제가 택배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택배를 제가 주문했어요, 쿠팡에서. 근데 우리 집 앞에 안 오고 딴 데 갔어요. 우리 집 앞에 안 오면 내 물건 아니죠. 영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소화, 흡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또 PM의 기술력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PM은 어때요? 위장관 기능을 거의 쓰지 않고 점막 흡수를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전달되는 NTC 공법으로 전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그 담낭을 절제하셔서 또 담즙 분비가 안 되시는 분들도 지용성 비타민이 쏙쏙 흡수가 되도록 만든 마이크로솔브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결핍인 이유. 먹었어요. 먹었어요. 좀 채웠어요. 근데 또 흡수도 또 했어요. 내가 위장관 기능이 좋아서. 담낭 기능도 좋고. 근데 또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또 가장 억울한 경우죠. 애써 채워놓은 영양소를 내 몸 스스로가 엄청나게 낭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낭비를 하고 있느냐? 현대인은 약물 섭취량 증가, 스트레스, 수면 부족, 합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과도한 운동을 하셔서 활성산소를 과하게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통약, 머리 좀 아프다고 두통약, 변비약, 조금 아프다고 진통제, 소염제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익숙해진 습관들로 인해서 영양 소모가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물을 열심히 이렇게 부었는데 바닥에 구멍 나 있는 곳에다가 계속 부으면 계속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트에 우리가 가보면 진짜 너무 요즘 예쁜 그런 반지를 하고 빨갛고 정말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사과처럼 그런 사과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과학자들이 토양과 현대 과일의 영양소를 분석을 해봤더니 1950년대에 우리 부모님, 뭐 조부모님 세대가 먹던 그런 사과 하나, 딱 한 개에 들어있던 철분과 미네랄을 지금 채우려면 우리는 26개를 깎아 먹어야 된대요. 어, 그리고 생산자들이 우리가 소비자가 좋아하는 그런 크기나 더 달콤한 당도 이런 데만 집중을 해서 계속 품종을 개량을 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 그 화학 비료도 되게 많고 어, 또 쉬지 않고 뭐라 그러지 속성 재배를 계속 쉬지 않고 작물을 키워내는 그래서 영양이 없는 그러니까 미네랄이 없는 토양에 미네랄이 고갈됐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겉은 더 예뻐지고 맛은 달아졌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진짜 미네랄 알맹이는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좋은 과일이나 채소를 열심히 사 먹어도 늘 영양과 결핍, 뭐 피로, 만성 피로 이런 데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6개를 계속 먹고 시금치 19단을 계속 배 터지도록 먹어야 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개를 먹더라도 세포까지 완벽하게 도달하게 만드는 흡수율의 기술 이런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전의 채소와 지금 채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양 밀도가 그냥 달라요. 우리는 토양에서 자란 식물이 미네랄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식물도 결국 땅에서 영양을 먹고 자라요. 사람이 우리가 좋은 피트라인 제품을 먹고 건강하고 이렇게 채워지듯이 채소도 좋은 토양에서 자라야지만 영양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근데 예전에는 그 봄에 파종을 농사 지으시는 우리 그룹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봄에 파종해서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가을에 딱 한 번 이렇게 수확을 했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굉장히 풍부했지만 지금은 토양이 비옥할 수가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속성 재배라든지 사실 사과나 귤 뭐 이런 것들을 거의 1년 내내 보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산성비도 또 여기 보시면 내려주시고 농약, 뭐 유기물이 계속 감소되도록 토양의 유기물은 감소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토양의 미네랄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요 표를 보시면 그 1950년에 미네랄 함량이 100%였다면 토양 내의 미네랄입니다. 100%였다면 현재 미네랄 함량이 15에서 20%로 떨어져 있어요. 음, 이건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를 참조한 그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이 이제 부족해져요. 그러면 내 몸이 또 보내는 신호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SOS 신호입니다. 어, 칼로리는 되게 충분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우리가 영양 스위치가 다 온이 안 되고 5% 꺼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몸은 그런 사인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분명히 표현을 해요. 신호를 줘요. 보통 피곤함이나 붓기, 뭐 만성 피로, 회복 저하, 뭐 이런 등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보시면 비타민 미네랄 결핍 자가 진단이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체크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이 늘 힘들고 몸이 무겁다. 눈 주변이 떨리고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난다. 구내염이 잦고 입술 옆이 잘 찢어지고 튼다. 손톱에 흰 반점이 생기고 잘 부러지고 손톱이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얇아졌다.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잘 나고 멍이 잘 든다. 그리고 야맹증이 생기고 눈이 자주 건조하고 충혈된다.
네, 부족한 신호가 너무 많죠. 저 여기서 없어진 게 신호가 너무 많네요. 네, 너무 행복한 지금 기분이 드네요.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 부족 시 생기는 증상을 넘어서서 무서운 질병으로 한번 가볼게요. 몸은, 갑자기 망가지잖아요. 작은 신호를 아까처럼 먼저 보내기 시작을 해요. 몸이 좀 피곤하고 손톱이 갈라지는 걸 보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나이 들면 원래 그래 하고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양 결핍은 부실공사랑 같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벽에 그냥 실금이 가는 정도로 시작을 했다면 이걸 방치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볍게 넘긴 그런 증상들이 어떤 무시무시한 질병의 씨앗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혈관의 시한폭탄, 고혈압과 동맥경화입니다. 주변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혈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짠 음식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혈관 유연성이에요. 혈관을 고무줄처럼 말랑말랑하게 수축하고 이완시켜주는 영양소가 바로 마그네슘, 칼슘이고요. 이게 또 부족하면 혈관이 굳죠. 경색이 되면서 고혈압이 오고 여기에 비타민 C나 E 같은 항산화 성분까지 없으면 혈관 내벽에 염증이 또 생기고 이렇게 이게 또 동맥경화나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현대인의 고질병이에요. 당뇨, 그리고 대사증후군.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당을 먹으면 보통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요? 세포에 쏙 넣어줘야지 에너지로 쓰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슐린이 많아도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그 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계속 떠돌아다니게 돼요. 그게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거든요. 그 액티바이즈와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에요. 비타민 B군 8종, 그 다음에 크롬, 아연. 근데 좀 크롬과 아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은 또 C 밸런스가 있다는 점. 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소리 없는 도둑, 골다공증, 관절염이에요. 칼슘제를 되게 많이들 드세요. 칼슘은 근데 체내 흡수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어도 큰 효과가 없어요. 그 흡수율을 돕는 그런 짝꿍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마그네슘과 비타민 D. 그래서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흡수가 또 안 되고 대부분 배출되어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D는 뼈의 칼슘이 혈액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죠. 뭐 골밀도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천년 소염 진통제를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는데 추가로 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 그게 닳아서 다른 거잖아요. 닳아서 없어지거나 너덜너덜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관절 부위에 만성 염증이 또 생기면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게 그런 게 그 관절염이기 때문에 염증 완화와 연골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아니지만 파이토케미컬로 항염 작용을 해주는 그런 커큐민 이 성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 제품으로는 겔링핏이죠. 너무 유명하죠. 천년 소염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년 비타민을 그럼 먹어야 되는 이유. 합성 비타민과 천년 비타민. 영양제를 먹어야 되네? 결핍이 되네?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어떤 거를 먹을 것인지를 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마트나 약국에 가면 영양제 함량 비타민 C 같은 경우 1000mg, 뭐 2000mg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고함량이다, 우리 거는. 이렇게 광고한 제품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가격이 왜 이렇게 쌀까요? 함량이 이렇게 높은데? 근데 대다수의, 저도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대다수의 합성 비타민 C는 석유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화학 물질을 부어서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되게 쌀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그 옥수수에는 비타민 C 성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로 비타민 C를 만든다는 거죠. 어.
그쵸. 이것도 이야기가 또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오렌지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어떤 화학식을 똑같이 분자는 똑같은 거예요. 합성은 가능하지만 딱 비타민 C 분자 하나뿐이라는 거, 그 차이가 있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오렌지나 베리류, 우리 파워 칵테일, 파이토케미컬 다 들어있고,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자연 원물에서 나온 비타민을 먹을 때는 비타민이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런 항산화 물질과 미네랄 효소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근데 그 껍데기만 그 짝퉁으로 따라한 분자 구조만 따라한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몸에 들어오면 오히려 내 몸에 있는 귀한 이 미네랄과 효소들을 거꾸로 뺏어다가 써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비타민 제를 선택을 하실지는 사실 각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 세계의 모든 깐깐한 인증을 다 싹 다 획득하고 MTC 공법으로 98% 흡수율을 자랑하는 또 독일 PM 제품을 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독일 PM은 기능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의학과는 다르게 세포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적절한 영양소가 세포 속에 적절하게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는 용량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평균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평균 필요량과 일일 섭취 권장량, 그리고 충분 섭취량, 그리고 상한 섭취량 이렇게 있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루 섭취 권장량이에요. 근데 이 섭취 권장량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양을 결정한 영양학자들의 소견은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 결핍증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권장량이 일일 섭취 권장량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 기능이 최적화될 수 있는 권장량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충분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일 섭취량과 충분 섭취량의 용량의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이걸 보시면 국민영양관리법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건데 권장 섭취량은 사람이 영양 결핍이 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하루 필요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한 섭취량은 인체에 유해한 영양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의 영양소 섭취량을 말해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 사이의 구간을 최적 섭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거의 PM 제품은 권장 섭취량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장 섭취량 여기 있어요. 결핍이 되지 않을 정도. 그래서 최적 섭취량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나와 있는 종합 비타민제가 많아요. 뭐 멀티비타민, 뭐 종합 비타민 이런 게 많은데 거기 함량을 보시면 권장 섭취량에 비해서 너무 고함량이 들어있는 제품이 대다수예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1을 보면 권장 섭취량이 하루에 1.1mg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영양제의 실제 함유량은 50mg에서 100mg이라는 거죠. 음, 의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비타민 B1은 권장 섭취량은 이런데 대부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주변에 찾아봐도 제가 예전에 뭐 사놓은 거 이런 게 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게 다 과다 복용일까요? 과다 복용인데 왜 이런 거를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을까요?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비타민 B1 하나만 보더라도 일일 권장량과 최적 섭취량의 차이가 거의 뭐 50에서 100배 정도 차이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비타민 B1, 티아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비타민 B1은 그만큼 많이 먹어도 일일 섭취 권장량 이상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오히려 세포 기능을 더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용량이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토텐산 B5를 보시면 5mg이에요. 권장 섭취량이. 그런데 최적 섭취량은 50에서 100mg, 10배에서 20배 정도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C를 이렇게 보시면 아스크로본산 20mg이 권장 섭취량이에요. 근데 최적 섭취량은 1000에서 3000mg입니다. 거의 이건 150배? 100배에서 150배죠. 그래서 비타민 B1이나 B2처럼 이런 상한 섭취량이 없는 영양소도 사실 있어요. 그거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섭취 영양 기준이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갱신이 되고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사실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환경은 계속 이제 오염이 계속 되어 가고 있고, 뭐, 계속 이제 영, 어, 영양소를 손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잖아요. 흡연, 음주,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뭐 약물, 뭐 식품 첨가제가 들어있는 끼니를 드시는 분들도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권장량을 먹을 건지, 최적 섭취량을 먹을 건지, 또 그런 게 개인의 몸 상태나,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메가요법, 고용량 복용법이 또 선호되는 추세이기도 해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길게 설명해 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결국 우리 세포가 굶주리지 않도록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맞춰서 채워주어야 한다는 거죠. 다들 PM 제품을 다들 잘 드시고 계시고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독일 PM의 핵심 3종 제품은 오늘 제가 강조한 그런 영양학적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는 파워 칵테일로 56가지 과일, 야채, 복합 영양소를 채우고 저녁에는 리스토레이트를 통해서 칼슘, 마그네슘, 아연, 크롬, 셀레늄 같은 필수 천연 미네랄을 채워주죠. 여기에 플러스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또 줄여주는 비타민 B군, 이 가득한 우리 액티바이즈. 그렇게 만났을 때, 우리 세포는 가장 완벽한 방어벽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너무 럭키비키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5월은 1년에 딱 2번 하는 가장 할인을 많이 하는 액션팩의 달이에요. 액션팩은 파워 칵테일 5박스와 리스토레이트 5박스 이렇게 해서 56만 5,200원이고요. 그리고 액티바이즈도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중인데요. 내 입맛에 맞춰서 오리지널을 하시는 분, 레몬 라임 혹은 복숭아 맛으로 골라서 마시는 혈관 청소부 그런 액티바이즈도 플러스 원 프로모션 중인 거. 혹시 프로모션이 처음이신 분 계시면 궁금하신 점은 또 소개해 주신 분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배부른 영양실조라고 해요. 현 시대가. 칼로리는 넘치는데 세포는 굶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이 먹는 시대인데 제대로 흡수되는 영양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신호, 마지막 SOS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사는 거죠. 비타민과 미네랄은 단순한 우리 영양제가 아니고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 재료라는 거 오늘 잘 또 배우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너무 유명한 명언이죠. 하지만 너무 유명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네. 오늘의 강의를 또 통해서 이제는 약으로만 증상을 누르셨다면 그러지 마시고 세포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도록 내 몸에 선물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월 매니아 세미나에서 또 만나요.